이강렬 박사의 행복한 유학,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이강렬 박사의 행복한 유학에서는 주로 교육 정보를 드렸어요. 미국 대학에 대한 교육 정보, 또 미국 대학의 요소, 장학금, 조기 유학, 편입 이런 정보를 드렸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교육의 역사, 유학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조기 유학생은 누구인가? 자, 조기 유학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학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꿈을 찾아 떠난 젊은이들이라는 책을 한 4, 5년 전에 썼습니다. 그 책을 쓰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우리나라 유학 역사는 당나라, 수나라 넘어서 우리 삼국지의 무대가 되는 총나라, 그리고 위나라, 오나라 등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때는 주로 승려들, 스님들이 불법을 구하러 갑니다. 본격적인 유학생이 등장하는 것은 수나라, 당나라, 특히 당나라 시대에 많은 우리 유학생들이 가는데요. 그때 당나라는 세계의 중심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고, 발해도 가고, 그리고 일본, 그 다음에 당시에 유구, 오키나와가 별도의 왕국이었죠. 거기서도 갑니다.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이렇게 당나라로 갑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조기 유학생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고운 채치원 선생입니다. 그가 조기 유학을 떠난 나이는 12살입니다. 그분이 쓰신 개원필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은 나이 12살, 12세에 집을 나와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배를 타고 떠날 즈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훈계하시기를, 앞으로 10년 안에 진사에 급제하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도 아들을 두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부지런히 공부에 힘을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개원필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참 매정한 아버지 아닙니까?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보내면서 그 아들에게 이같이 엄한 훈계를 남깁니다. 이 아버지는 채자, 견자, 일자입니다. 이분은 아들을 당나라에 유학을 보내려고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제 그 서라벌에서 경주죠.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영암까지 걸어갑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왜 이 아들을 유학시키려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육두품이에요. 신라시대에는 철저한 계급사회였거든요.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골품제였습니다. 이 성골, 진골은 귀족이고요. 이 두품에 해당하는 분들은 귀족은 아니고 어느 정도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육두품은, 벼슬을 할 수 있는 육두품은 죽었다 깨나도 진골, 성골에 못 올라가죠. 신라의 본래 왕은 성골에서 나오다가 그 뒤에 진골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육두품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장관의 직제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채견일공은 아들을 공부시켜서 어떻든 이 계층사다리를 한번 끊어보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견일공이 이 똑똑한 아들을 중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이제 걸어서 신라 서라벌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영암까지 이제 걸어갑니다. 당진, 영암, 여수 이쪽에서 배를 타고 중국까지 가면 약 한 달이 걸립니다.
보름 내지 한 달이 걸리는데 그나마 폭풍우가 치면 중간에 가다 빠져 죽어요. 당나라의 사신도 신라의 사신도 이 배를 타고 가다 이 빠져 죽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의 미래에 아들을 태워서 중국으로 보낸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붙잡고 뭐라고 합니까? 6년 안에 과거에 10년 안에 과거에 합격하자면 나를 아비라 부르지 마라. 나도 너를 아들이라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 제치원은 어디로 이제 입국을 하는 거 하니 양쪽으로 입국을 합니다. 양주. 양주는요, 중국의 강택민 주석이 고향입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옛날에는 백길이 거기까지 닿았습니다. 거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따지면 출입국 관리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입국 신고를 한 다음에 걸어서 지금 시안, 당나라의 서안까지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지금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예, 이 국자감에 입학을 합니다. 국자감에 입학을 하는데 정말 이 국자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공부 수재들이 모여 있고 아시아와 그 근처에 있는 여러 유학생들이 이제 가서 공부를 하러 가는데 아침 저녁 공부를 하죠. 근데 중국에 이제 이 제주원 선생이 가서 6년 만에 이제 과거에 합격을 합니다. 이 드라마틱하죠. 이때 과거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 중국인들이 보는 중국 진사과가 있고 이 유학생들이 보는 빈공진사과가 있습니다. 빈공은 뭔고 하니 손님 민자예요. 손님들이 보는 과거죠. 그러니까 트랙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보는 트랙과 과거 트랙과 유학생들이 보는 과거 트랙이 있는데 이게 지금도 중국에 남아 있어요. 어떻게 남아 있는 거 하니 칭화대와 베이징대를 가면 유학생들이 입학하는 트랙과 중국인들이 입학하는 트랙이 달라요. 자, 우리나라가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예일, 프린스턴에 가면 똑같이 경쟁해서 문화로 들어가는데 중국은 이 당나라 때부터 진사과가 있고 빈공진사과가 있어요. 두 개로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빈공진사과가 쉬워요? 아닙니다. 정말 힘든 과거입니다. 이 빈공진사과에 이 최치원 선생이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는 거죠. 그때 최치원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엄한 가르침을 받아서 가슴에 새겨 망각하지 않고 겨를 없이 현자하며, 현자란 말은 현두자고의 준말인데 삼투에 끈을 매달아서 천장에 이렇게 좋을 때 고개가 떨어지지 않게 묶었다는 이야기가 한나라 손경의 이야기입니다. 전국시대 소진은 송곳으로 정강이를 찌르면서 노력해서 공부했던 고사가 바로 현두자고입니다. 개원필경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리하여 인백기천, 남이 100번을 노력하면 나는 1000번을 노력했습니다. 경주한 끝에 중국의 문물을 구경한 지 6년 만에 금방의 끝에 이름을 걸게 되어서, 금방이라는 것은요, 이 과거 합격하면 방을 붙이죠. 그 방을 거리에 놔붙이는데 금방에 걸게 되었고 그 끝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이제 고은 최치원 선생은 중국에서 여러 가지 벼슬을 합니다. 그렇게 높게 가진 못합니다. 토황소경무지라는 걸 아시죠? 당나라 때 이 황소의 난을 일으켰는데 이분이 전선으로 가서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토황소경문을 쓰는데 황소가 우리 황소가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황소가 그 글을 읽고 놀라서 침상에 떨어졌다는 이야기 있을 정도로 아주 글을 잘 쓰시던 어른이었어요. 그는 벼슬을 하다가 나중에 아버지 최변일공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황제의 그 윤허를 받아서
이제 서라벌로 돌아가는데 하늘이 안 도와줘요. 한 달 동안 폭풍을 쳐가지고 발이 묶입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가신 다음에 서라벌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참 안타깝죠? 그 뒤에 이제 고은 최치원 선생은 후학을 가르치고 또 이 산천 경리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신선이 되어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뭐를 했는지, 그러니까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자, 오늘 제가 이 고은 최치원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대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떠납니다.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중심이 바뀝니다. 현재 미국에서 공부한 학생은 109만 5,299명입니다. 이제 우리도 많이 갔는데 중국이 아직 많이 가죠. 중국은 36만여 명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20여 명이 가고요. 우리가 5만 2천 명인데 한때는 우리가 9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인구 대비를 해도 아직 우리는 강대국과 겨룰 만큼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은 최치원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강의 잉어에서 중국의 용이 되기 위해 갔는데 지금은 한강의 잉어에서 태평양의 고래가 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도 태평양의 고래로 키우고자 하는 아빠 엄마의 열망 속에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한강의 잉어로 키우시겠어요? 태평양의 고래로 키우시겠어요? 한국에 맞는 한국형 인재를 키우시겠어요? 글로벌 스탠다드, 전 지구적 인재를 키우시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은 그 꿈을 꾸는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 한강의 잉어를 태평양의 고래로 키웁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재밌으셨어요? 그러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께 많은 유학의 재미있는 역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